이게 사실 모르면은 진짜 안 보이거든요. 진입 부킹 같은 게. 이 지하 임차인분이 이게 하다하다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뭐 저희한테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있지만 직접 찾아가셨대요. 그 임차인분. 그래갖고 찾아가서 막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시면서 그 통인대 임차인 관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시면서 또 하소연하시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쟁이 박태도입니다. 저희가 건물을 운영할 때 누수랑 분파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문제로 꼽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관리를 해보니까 그 외에도 정말 치명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있었던 얘기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누수 동파 이외에 어떤 다양하고 좀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한희 대리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SN 케어 이한희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건물을 좀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은 반포동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시설이나 임차인 관련해서 거의 제가 전담을 하고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네, 보통 저희가 한 건물당 담당자를 한 3명씩 저희 배정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한희 대리님이 좀 더 맡아서 어렵고 좀 골치 아픈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가 조금 돼서 문제가 자잘하게 조금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됐었죠. 그 안에 생겼던 일들인데 꽤 많았죠. 맞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거의 통행되죠. 네, 맞아요. 한두 임차인 빼고는 전층을 한 개 업체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통행대가 편하다면 편하지만 그분들의 사실 민원인들을 잘 못하면 그 리스크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많이 애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보여주실 사례는 어떤 거죠? 처음 보여드릴 사례는 수도 계량기함에 물이 고이게 된 건인데요. 네.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물 점검을 나가게 되면 수도 계량기 한 번씩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어떤 물고임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먼저 수도사업소에 맨 처음에는 문의를 해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게 빗물 유입 같다. 물이 고이는 게 정상이다. 이런 네. 식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일주일간 텀을 두고 네. 비가 안 올 때 재방문해가지고 한번 시설 과장님이랑 같이 네.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배수가 전혀 되고 있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다시 문의를 해서 누수 탐지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누수 탐지를 한 결과 그 외부 수도에서는 일단 그 누수가 발생되지 않고 저 내부의 문제일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그 누수가 발생이 되면 그 수도 계량기 침이 계속 이렇게 돌고 있어야 그렇죠. 하잖아요. 네. 저는 물을 안 쓰면 돌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부 누수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건물주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네. 누수 탐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음.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탐지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업체 측에서도 저희가 견적을 여러 군데 한번 받아봤어요. 네. 근데 업체마다 추정하시는 원인이 너무 다 다르시더라고요. 단순히 빗물일 가능성도 있고 뭐 배관 누수일 건데 네. 뭐 하수관 누수일 거로 같다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한 군데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네. 탐지를 이번 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참 같은 현상이지만 원인이 되게 많죠. 그리고 그에 따른 뭔가 해결책도 다 다르고. 근데 만약에 해결책을 잘못 짚었다. 그러면은 어떤 그 보수를 했던 그 비용과 시간과 노력은 그냥 다 학원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누수 탐지를 하는 이유도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을 특정해서 보수를 하니까 하는 건데 애초부터 이게 누수가 아니야 만약에 그랬을 때는 또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 대리님이 중점적으로 잘 케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수 탐지를 했죠. 저희가 누수 탐지를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처음 탐지를 하시더라고요. 네. 하시다가 그 정화조 배관이 저희가 건물이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까 내려앉아서 네. 그쪽에 물이 고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거 땅을 파야 된다. 네. 대공사다. 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조금 더 시도를 막 해보시더니 네. 땅 안 파고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안 파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 공사비가 돈이죠. 네.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은 일단 그 정화조구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바로 옆에 이제 집수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하수관이 빠지는. 네. 근데 그 집수정 옆에 이제 수도계량기함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막혀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집수정으로. 네. 수도계량기함에 이제 물이 보이게 되는 건이었는데 네. 그 작업자분이 이제 하수관 이제 막혔던 부분 뚫어주시고 네. 그 배관이 주저앉았으니 공간이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공간이 생기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된대요. 자연스럽게 물길이 생긴대요. 네. 그래갖고 그쪽에 이제 방수에 주입해서 네. 다 물길 차단해주고 지금은 이제 뽀송한 상태로. 아, 지금 뽀송해요. 네, 뽀송한 상태 해결됐어요.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저도 사실 이제 한희 대리님이 주축돼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정리하면은 하수대관이 막혔고 네. 집수정으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물이 흐르고 있었고 바로 옆에 있는 수도계량기함에 바로 영향이 갔다. 저 바로 옆에 있던 수도 계량기함에 영향이 가서 물이 보였던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좀 보수를 했던 그런 사례가 어련되었죠. 이게 저희가 하고 나서 정리를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진짜 막막하거든요. 이게 물이 고이긴 한다는 현상도 알겠는데 어디서 생겼으며 그 원인은 뭐며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이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못해서 고질병으로 계속 두시는 케이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상태로 냅두면 무조건 동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처리하려고 빨리 네.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적도 많았었고 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우려하니까 사실 민원을 응대를 잘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럼에도 사실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원인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비용도 든다고 하면은 건물주들한테 협조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도사업소나 환전 이런 분들한테도 잘 대응을 하셔서 뭔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례도 시설 관련된 사례이긴 한데요. 임차인의 민원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조금 연식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맨 처음에 들어왔었어요. 정화조 청소하고 나면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이 민원이 들어왔던 시기가 딱 정화조 청소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여서 처음에 저희 그 정화조 청소하고 나서 이제 나는 냄새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냄새가 한 2달 정도 지속이 되셨는데 계속 참고 계셨던 거예요. 얘기를 안 하시고 네, 얘기를 안 하시고 참고 계셔가지고 참다가 이제 저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좀 있다. 많이 났어요. 네, 정말 많이 났어요. 그리고 오래 참으셨네요. 화장실을 폐쇄하기 직전까지 참으셨더라고요. 화장실을 폐쇄하셨다고 못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저 냄새가 좀 심했어가지고 네. 이거는 약간 배관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건물주한테 말씀드리고 네. 그 악취 제거 업체 네. 섭외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네. 원인은 변기 하단부에 보시면 네. 실리콘으로 이게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깨져 있었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하셔가지고 작업자분이 변기 다 드러내고 제거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트랩 설치도 해주시고 하단부까지 이제 다 마감 처리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냄새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일치 얻었다 보니. 그러니까요. 아 진짜 저런 게 그러네요. 이게 사실 모르면은 진짜 안 보이거든요. 이게 실리콘 코팅 같은 게. 맞습니다. 누수도 저런 거 사실 조그마한 틈 하나로 새는 거다 보니까 냄새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발견해서 다행이네요. 만약에 이거를 임차인도 참고 있다가 감정을 상하고 저희도 건물주는 당연히 말을 임차인이 안 하시면 모르니까 건물 내부에 있으니까 그러면 또 공실되고 지속되면 진짜 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잘 파악해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분도 빠르게 또 결정하고 진행해 주셔가지고 금방 이제 해결할 수 있었던 거. 그쵸. 이 지금 쓰고 있는 임차인이 거의 통대로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이분들의 감정이나 좀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면은 사실 지금 통대 할 수 있는 그런 건물 대안은 되게 많거든요. 굳이 이분들이 이사 비용을 들이거나 리스크를 감내할 수만 있다면 사실 옮기는 거는 정말 쉽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나 이런 임차인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례는 이제 가끔 일어나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네. 임차인 간에 분쟁이 생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건도 방금 말씀드린 업체에서 통인대로 들어오시기로 하시는 상황이셨는데 네. 입주 시기가 살짝 달랐어요. 1층은 5월에 입주를 하실 예정이셨고 나머지 층은 4월에 입주를 하신 상태셨는데 네. 그때 들어오시면서 1층에 놔둬야 할 짐이 네. 입주 시기가 늦어지니까 둘 데가 없어지신 거예요. 그쵸. 문 옆에다가 잠깐 보관을 하셨었어요. 음. 근데 바로 옆에가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셨거든요. 네. 그리고 지하층 임차인분이 이게 출입하시는데 조금 방해가 되신다. 좀 음.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상태셨어요. 음. 근데 서로 양측의 입장이 너무 좀 다르다 보니까 통임대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희가 이제 치울 데가 너무 없다. 한 달만 좀 봐줘라 네. 하시는 상황이셨고 지하층 임차인분은 한 달도 안 된다. 너무 이거 우리도 손님이 방문하는데 네. 이거 보기에도 안 좋고 네. 뭐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바로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서 조금 네. 분쟁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실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사실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전기 계량기 한 앞인데 저기 누가 전용구로 쓴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통행하는 통로도 아니에요. 통로 옆이거든요. 뭔가 보기엔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관리비를 못 낸다, 뭐 가서 소리 지른다.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주시는 저희 어떻게 보면 고객이신데 감내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 상식 밖의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모르고 달래고 조금 협의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보이죠. 저희가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한 달 정도 진짜 너무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주말에도 연락 오시고 지하 임차인분이 이게 하다하다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뭐 저희한테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있지만 직접 찾아가셨대요. 임차인을. 그래갖고 찾아가서 막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시면서 그 통인대 임차인분 관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시면서 또 하소연하시고 그렇죠. 중간에서 조율을 하느라 좀 많이 애먹었던 건인데요. 그때 폭식증 네, 제가 식중에 걸려가지고 책상에 이제 운영사에 자 밥도 2인분씩 먹어요. 그래서 그때 경찰도 오시고 했는데도 경찰분들이 막 어이가 없어 하시는 거죠. 이게 뭐 문제라고 이걸 가지고 막 화를 내시나. 그분들도 정말 다양한 민원 사례를 볼 텐데 이게 그때 신고하셨던 내역이 이 짐이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이게 소방법에 걸리는 게 아니냐 하면서 네. 신고를 하셨던 건데 안 걸리죠. 안 걸리죠. 여기는 네. 걸릴 리가 없겠죠. 주차장이고 네. 네, 뭐 통행로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아니잖아요. 어디가 주차장인지 아니죠. 그러니까 좁은 가는 주차장이 아닌데 앞쪽에 이제 주차장이 있으니까 뭐 네. 상관이 없으니까 진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건물주분들이 계실 텐데 은근히 이런 사례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때마다 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갑자기 좀 측은심이 드는 건물주라면은 필히 좀 겪어야 되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계속 양측 다 직접 몇 번씩 찾아냈거든요. 네. 찾아가가지고 설득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해가지고 임차인분이 최대한 좀 통인대 임차하시는 분이 네. 집을 치우시는 방향으로 얘기해가지고 정리하고 좀 원만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건입니다. 멋있어요 진짜. 네. 식대가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 보니까 그래도 참 6개월 만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사실 이보다 더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몇 개만 고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리하셔야 했던 것도 많았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건물도 저희가 이제 관리 맡은 지가 1년이 안 됐죠? 네, 지금 올 1월부터 올 1월부터 이제 8개월 정도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숨볼 것도 많았고 새로운 임차인도 들어오면서 협의할 부분도 많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실제 건물주가 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다들 겪으셔야 되는 그런 일들을 좀 보여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영상 찍어봤는데 어땠습니까? 굉장히 떨렸고요. 네, 밥 먹고 싶습니다. 식사를 하시죠.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건물을 운영하면서 좀 발생하는 일들이나 좀 해결하는 방법들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영상을 찍어볼 텐데 더 좋은 내용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